한 50대 여성이 경찰서 민원실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있던 한 동년배의 남성, 여성에게 서슴없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는데요. 제가 담배를 피거든요. 라이터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죽은 부인이 돌아온 것 같다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게 첫 대면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 남성은 여성에게 줄기차게 한 번 만나달라,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성의 끈질긴 요구에 두 사람은 가끔 연락하고 만나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좀 태워달라는 남성의 부탁에 집으로 찾아갔다가 폭행에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의 충격적인 비밀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성을 경악하게 만든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먼저 보낸 내 아내를 닮았다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차를 태워달라. 네, 일단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지난 4월 말쯤에 경찰서에 볼 일이 있어서 민원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잠깐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줬더니 죽은 아내랑 똑 닮았다,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일단 여성은 다시 민원실 안으로 들어갔다가요, 볼일을 다 본 다음에 딸이랑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풍 때문에 차가 침수돼서 지금 차가 없는 상황인데 좀 태워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마침 또 남성의 목적지가 같은 가는 길이길래 이 여성이 남성을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남성은 고맙다면서 나중에 감사의 표시라도 좀 하고 싶다면서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하고요. 서로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자, 연락처를 건네준 그 순간부터 정말 시작된 거예요. 네, 끈질기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락이 와서 그때도 고마웠으니까 내가 이제 밥도 사주고 싶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징어 배를 타는 선원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내가 이제 사망한 우리 아내랑 닮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다, 꼭 밥을 먹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딸을 데리고 같이 딸하고 이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로는 더 열심히 이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 좀 같이 가자, 전화 좀 달라, 만나달라, 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 봐도 지금 이제 나오죠. 저렇게 계속해서 전화 오고 페이스톡, 보이스톡 오고 계속 이제 연락이 끝도 없이 온 거예요. 너무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딸을 데리고 나가서 한두 번 정도 같이 밥도 먹었대요. 그러면 내가 생선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좀 생선을 주고 싶으니까 생선 좀 가지러 집으로 와라, 이래서 가지고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냥 아주 가끔 연락하면서 보는 사이였는데 한 달 반 정도 알고 지냈을 무렵에 그 사건이 팍 터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6월 14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알고 지낸 지 한 달이 넘을 때쯤 이 남성이 내가 지금 갈 데가 있는데 그 딸 학교 좀 보내고 나를 좀 와서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여성 입장에서 그전에도 한두 차례 정도 차를 태워준 적도 있고,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오전 한 8시쯤에 이 남성 집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게 거부했는데 팔을 꺾는 폭행을 하면서 방 안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자, 성폭행도 충격인데 더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자발찌였습니다. 자, 제보자인 피해자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모 관찰소에 한번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사람을 찔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거를 하고 살지만은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고 이 사람 가해자 편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폭행을 하고 전자발찌를 보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저기 전자발찌 차고 있다고요? 네, 그때 옷 입을 때 보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예. 공포감이 확 밀려왔겠죠.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보호관찰소 간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지
아주 심각한 범죄의 전력이 있으리라고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아니면 살인범 아니면 강도라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상습 강도일 때 이런 경우에만 착용을 하는 거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감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서 서둘러서 뭐 지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바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도대체 저걸 왜 차고 있었답니까? 그런데 경찰 저희 취재진에게 사건 반장 제작진에게 수사 상황도 또 전자발찌 찬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 역시도요 경찰로부터 이 남성이 전자발찌 찬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강간상해 혐의로 일단 고소만 한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 지금 피해자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한 진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덜덜 떨고 계세요. 왜? 지금 이 사건 수사를 2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해자 남성 자유의 몸이랍니다. 불구속 상태래요. 아, 사실 이게 뭐 단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의 지금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한 여기서 특히 이 뭐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뭐 보복 범죄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거나 뭐 가장 흔한 이유로는 부정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구속을 안 합니다.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이 지금 좀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배를 타는 사람인가 봐요, 가해자가. 그런데 그 배가 여기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복도 두려운 상황이고 아니면 혹시 가해자가 도주했을지도 모르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경찰에서 좀 충분히 안심을 못 시켜드린 모양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저거는 진짜 뭐 아무리 인권이고 뭐고 좋은데 피해자 입장에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자기 딸 얼굴도 아는데 중학생이고 그리고 지금 불구속 상태고 일단은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마트워치라도 지급을 받으면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았다고 하고 수사기관 경찰 입장에서도 왜 스마트워치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취재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 현재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가해자라고 지금 지목된 남성이 보복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또 하나의 판단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면 최소한의 보호 조치 정도는 그러니까 유죄 무죄를 떠나서 혐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일단 스마트워치 정도라도 지급을 일단은 좀 해주시고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제발 좀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